네, 안녕하십니까. 네, 216페이지요. 네, 계약 폐재 들어가겠습니다. 41번. 네, 해제는 유효를 전제로 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정 해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계약은 반드시 뭐로 전제로 한다? 유효를 전제로 해서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네, 채무 뭐예요? 불이행이 있습니다. 자, 이행 못하는 경우는 이행 지체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행 불능이 있습니다. 차이는 이쪽은 이행 여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하고요. 최고가 필요하지만 이행 불능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할 가치가 없죠. 그래서 이 중간에 나중에 법전 보시면은 여기 정기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행위요? 무슨 행위요? 정기행위는 예식장 화한 주문. 특수한 이행지체인데 예식장 화한 주문은 제때 안 갖다 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그땐 뭐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최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법정 해제가 만약에 출제됐을 때 최고를 요하는 것, 요하지 않는 것, 요 정도 선에서 출제가 되면 다 맞출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맨 첫 번째 출발이 아니고 저 이런 구석진 거지. 이렇게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답은 항상 이상하고 독특하고 그런 게 정답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정답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자꾸 힘들 때는 자꾸 가서 뭘 풀어본다? 기출 문제를 한 번씩 자꾸 읽어보라는 얘기. 힘들 때 그럼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할 수 있어요. 자, 최고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코스는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 자, 그러면 여기 최고 했습니다. 최고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무슨 해제 들어가는 거요? 법이 정한 해제, 법정 해제. 자, 법이 정한 사유가 뭘까요? 법이 정한 사유였으면 해제할 수 있죠. 사유가 뭘까요? 이거요. 채무 불이행. 그래서 법정 해제한 다음에 제 속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상 회복이 들어가 있죠. 이 원상 회복 주문을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보호한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자, 돈을 돌려줄 때, 뭘 돌려줄 때? 받은 돈 있잖아요. 자, 대금을 돌려줄 때는 대금에 이자를 붙여줘야 돼요. 대금에 이자를 붙여주는데 이것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주는 게 맞을까요? 자, 다음 날부터 이자 붙여주는 게 맞을까요? 다음 날 아니에요. 이건 조문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548조 조문에 이제 요거 가지고 내면 이게 조금 더 뭐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기 뭐에 가는 거? 힘들면 뭐 해버려, 그냥. 패스하고 뭐야, 그냥. 나오면 뭐 하겠다. 그냥 던져버리겠다라고 마음을 가지라니까. 잡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걱정만 하지 말고. 저 있잖아요. 책에 무시당하지 말고 책을 뭐하라? 걔 무시하라니까. 아니, 내가 주가 되고 책이 종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거꾸로 돼야 책이 뭐가 되고, 주가 되고 종 돼가지고 맨날 뭐야?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공부하지 또. 한 주는 공법하고, 한 주는 또 민법하고, 한 주는 학교를. 제발 그러지 마라. 큰일 나. 한 주 공법하다가 뭐가 다 날라가? 또 다 날라가. 또 잡으면 또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여튼 일천한 학교로 민법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봐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한숨씩 써. 왜? 자꾸 기본서를 봐야 된다. 뭐, 너 이거 보라고 한다? 이런 거 보라고 하는 적 없어. 내가 원하는 거 몇 개, 16개 딱 겸손하게 해가지고 딱 16개 찍어, 그냥. 민법하고 학교는 딱 16개 정해놓고 그것만 매일 보라고요, 이렇게. 그 매일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고 맨날 걱정만 해. 해야지.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죽는다니까. 생각하지 말고 뭐야, 그냥 읽으라고요. 무조건. 아침마다 학교나 민법 무조건 같이 가는 거예요. 몇 개? 최우차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 힘들면 뭐 하라, 그냥?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뭐 완전 넘기는 건 아니죠. 제가 또 다른 거 몇 가지 설명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무슨 배상 들어가 여기? 무슨 배상? 자, 이 손해배상은 실례이익이 맞을까? 이행이익이 맞을까? 네? 왜요? 왜 실례이익이 아니고 왜 이행이일까? 아, 뭘 어려워. 여기 지금 이행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 삼는 거니까 당연히 무슨 이익이 있어요? 이행이일까? 아니란 얘기예요. 실례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 2번, 4번 있으면 전부 불능, 계약 체결상 과실했을 때 거기서만 실례가 이행보다 적겠지. 그러니까 뭐가 원칙? 실례가 원칙. 근데 실례가 이행이익을 초과하게 되면 작은 것, 이행이익. 그러니까 거기서만 실례이고요. 나머지 거 모를 때는 손해배상은 거의 뭐예요?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정해지의 길이에요. 무슨 길이요? 그럼 이게 10문제 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들어가서 좀 어려우면 여기 들어가서 건드리겠죠. 자, 그럼 거기 41번은 뭐예요? 이 정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을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기억. 을이 병서의 토지임을 알고서 가로부터 토지를 뭐 했으나 이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 그걸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뭘까요? 처분권 없는 자 3편 채권 행위 유효다는 얘기죠. 자기 것도 아닌데 팔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처분권 없는 자가 3편 채권 행위는 유효하지만 처분권 없는 자가 2편 물권 행위는 뭐다? 무효입니다. 근데 갑의 잘못으로 이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 불가능한 건 뭐예요? 이행지체가 아니고 뭐예요? 이행. 불능이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두 번째, 을로부터 부동산 매수한 갑이 이행기 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습니다. 최고는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행 거절을 명백히 표시하면 뭐예요? 최고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디귿,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일에게 특정일까지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뭐 했으나 약속했으나 이를 뭐하여 이행하지 않은 채 그 기일이 뭐 해버렸어요? 지났죠. 그러면 이건 최고를 해야 되겠죠. 빨리 뭐 해달라? 말소, 독촉 들어가야 되겠죠. 임차인 갑이 을에게 전대한 후 전대차 보증금 중도금 수수하면서 전대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겠어 갑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뭐 했으나 아직 이를 뭐 하지 않았다. 이건 추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41번은 기억, 니은. 자, 42번은 정답 1번만 봅시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추가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뒤에 문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를 적법하게 뭐 했어요? 철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본래의 이행지체로 돌아가는 건 맞잖아요. 이행지체 명백히 거절했으면 추가할 필요가 없지만 다시 적법하게 철회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본래 이행지체니까 최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최고해야 해제할 수 있겠죠. 1번은 논리의 문제입니다. 자, 43번에 3번 보겠습니다.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 이 길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왜 받은 날이에요? 한 하루라도 더 받아야 돼. 조문상. 그럼 해제 효과가 여기부터 사는 거죠. 그럼 1번 지문은 뭡니까? 해제 효과는 계약 효력을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멸시키죠. 제 속에 있죠. 제거할 제. 매매를 제거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두 번째, 해제로 계약이 소급적 실효하더라도
해제권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자, 질문할게요. 이 손해배상은 입증해서 청구해야 됩니다. 아시세요? 손해배상 뭐 해야 된다고요? 입증해서 청구해야 됩니다. 아우, 입증하는 거 신경질 날 거 아니에요. 그 입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입증하지 않고 처리하는 특약이 뭐더라? 그게 위약금 특약. 무슨 특약? 이 손해는 귀 없는 사람이 입증해서 청구해서 귀 있는 사람이 답이 없으면 귀 없는 사람이 법원에 뭐 제기해서 소제기해서 그 확정 받는 데 시간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입증을 갖다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무엇을 주면서 계약금을 주면서 뭘 주면서 자 매도인이 약속기관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이 계약금 배액을 이 551조 손배로 주셔야 되고 의리 위약 채무를 깨면 계약금을 뭐 하지 않고 원시키지 않고 손배로 먹어라 라는 뭘 맺었으면 특약을 맺었으면 이 손해를 뭐 하지 않고 입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귀를 문제 삼는 손해배상 이 입증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약이 뭐다? 위약금보다 특약. 자, 네 번째 질문. 해제에서 누구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네, 제3자 앞에 아무 말이 없죠? 그래서 뭐뭐 불문 선이든 악이든 제3자는 일단 보호됩니다. 다섯 번째, 해제 당사자는 각 선에서 무슨 의무가 있다? 원위치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은 선이 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질까요? 선악 묻지 않고 받은 거 다 원위치하는 걸까요? 그때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때 뭐가 떠올라야 돼? 여기 이게 떠오르면 딱 좋은데 무슨 취소? 처음 들어봤죠? 법정 취소. 붙인 거예요 그냥. 법이 정한 취소. 법이 정한 취소 뭐 있어요? 미피피 차고 사기. 그 법이 정한 취소. 이 해제는 뭐죠? 이행지체 조문. 자, 약정 해제는 가능합니까? 네. 약정 해제는 출발이 뭐이기 때문에 결함 없이 출발하면서 특약정한 해제 가능하죠. 네, 가능해요. 자, 약정 취소 인정될까요? 안 될까? 네. 약정 취소는 인정 안 합니다. 뭐만 인정된다? 법이 정한 취소밖에 없어야 미피피 차고 사기 그것만 쓰지 특약정한 취소는 절대 인정한다 안 한다? 이건 결함 있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럼 법정 취소는 뭐예요? 법정 취소의 효과. 취소하면 어디로 가서 뭐 만들어서 2번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걸로 스톱이죠. 뭐로 스톱? 앞으로 이 표 가지고 계속 연결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법정 취소는 무효로 만들어서 무슨 이득? 부당이득. 여기서 스톱이에요. 별도로 손해배상 없죠? 그러니까 이 부당이득은 어떻게 돼요? 선이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겠지. 느낌상. 근데 무슨 회복은? 이건 원위치하는 거니까 뭐와 뭐를 못지 않고 다 원위치하는 거야. 근데 취소효과 무슨 이득은? 여기서 끝나니까 뭐하고 뭐를 구별해야 돼요? 달라져. 별도로 손해배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 법정 취소는 부당이득 끝이야. 근데 법정 해제는 원상회복 플러스 무슨 배상? 별도로 있잖아요. 여기 뭐와 뭐를 묻지 않아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원위치하는 거예요. 아시세요? 네. 그래서 43번은 그냥 법 조문상만 얘기한 거예요. 법 조문상. 자, 44번에 4번 봅시다.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름으로 신뢰
이익 배상을 청구했을 뿐이다. 자, 기억을 모를 때 손해배상 나오면 뭐로 가세요? 이행이익.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입니다. 네, 44번은 책 보시고요. 45번. 자, 45번 계약의 법정 해제. 자, 2번 봅시다. 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불능이죠. 최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45번의 1번은 이행 지체, 2번은 이행 불능, 3번은 정기행위. 그대로 갖다 낸 겁니다. 그래서 이행 불능은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48번 박스 하시고 여러 번 읽어두세요. 48번 갑니다. 갑은 을에게 부동산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설명 중 옳은 것. 1.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뭐 했다? 합의 해지했다. 합의 해지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계약이죠. 상대방한테 손해배상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요구하는 의사표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갑은 을의 체불을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논리의 문제야. 맞는 질문이죠. 자, 질문할게요. 자, 법정 해제는 여기 모두 있고 모두 있어요. 자, 합의 해제는 뭘까요? 합의 해제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자, 합의 해제했으면 합의한 내용대로 가면 되는 거죠. 단독행위 전제는 무슨 회복? 원상회복. 이 조문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적용할 필요가 없죠. 또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건 둘이 뭐 한 거예요? 이거는 서로 뭐 한 거예요? 이건 서로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한 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하는 귀책세를 문제 삼는 이 단독행위 법정 해제에 관한 이 내용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의무도 없고 그냥 뭐 한 대로 됐어요? 질문 들어갑니다. 합의 해제했을 때 뭐 했을 때? 돈을 돌려줘야 되죠. 서로 돈 돌릴 때 이때 대금 이자를 붙여줘야 될까요? 붙여줄 필요가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왜요? 이거 적용 안 한다니까. 이 원상회복 안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제3자 보호는 적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난 여러분들 제3자 보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제3자 보호는 약정이든 법정이든 합의해지든 누구의 권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제3자 권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 크게 떠요. 뭐 한 대로요? 원상회복 중에도 이거는 그대로 들어가요. 제3자 보호는 항상 민법은 항상 제3자 보호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는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판례 태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법정 해제를 기억하고 제3자 보호는 어느 경우도 보호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내용들은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적용 안 합니다. 손해배상 할 필요도 있는 거 없는 거요? 없습니다. 1번 질문 맞죠? 자, 두 번째 질문 갈게요. 매도인 갑이 법정 해제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갑의 원상회복 내용으로 매매 대금 및 받은 때로부터 법정 이자를 반환해야 되겠죠.
자, 그때 보시면은 자,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이라고 그랬죠. 이건 이행지체, 귀책사유를 문제 삼는 이자가 아닙니다. 이 이자는 뭐예요? 원상회복으로 귀가, 제가 원상회복은 뭐 있거나 말거나, 귀가 있거나 없거나 선이고 악이고 관계없어. 주고받은 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원위치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여기 반환 의무 지체로 인한 책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거기 반환 의무 지체로 인 책임이 아니에요. 귀책사유를 문제는 책임이 아니라고요. 그냥 주고받은 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원위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질문 X. 판례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계약 해제를 하였지만 등기 명의가 아직 누구한테 남아있어요? 을.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뭐해서 매수해서 등기했어요. 모르는 제3자죠. 그럼 선의는 보호를 할까 안 할까? 하겠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뭐다? 있죠. 그러면 해제가 되면 무슨 등기가 돼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무슨 계약이요? 자, 근데 비점 때 뭐만 줬는데, 중도금만 줬는데 혹시 등기를 넘겨줬어요. 누구한테? 을한테. 유효등기예요? 무효등기예요? 유효등기죠? 그럼 나중에 뭐만 주면 돼요? 잔금 줘야 되는데 잔금을 안 주네? 잔금 안 주니까 지체가 되겠죠. 그러면 일정 요건에 따라서 계약을 뭐 하게 되면 해제했습니다. 격지제 해제는 무슨 지? 지금 9월달이에요. 9월달. 격지제는 무슨 주라고요? 승낙일 때만 발신이고 격자 들어가서 승낙만 발이고 나머지 격은 전부 다 도달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해제가 딱 뭐가 되면 도달되면 뭘 치는 거예요? 올라가서 매매를 X 치는 거죠. 네? 그 순간 이 의뢰, 이 등기는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X 치게 되면 이 등기는 바로 영향을 받죠. 그래서 무슨 등기가 돼요? 무효 등기가 되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누구예요? 소유자는 갑 맞아요. 그죠? 근데 이 무효 등기, 이걸 유인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무효 등기에 혹시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병이 뭐해서요? 선의에서 뭐까지 넘겨받았으면 이 병은 보호를 해줘야 안 해줘야 돼요?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판례 태도예요. 원래 무효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 없으면 죽어야 되거든. 근데 판례가 가슴이 아파서 누구는 보호하겠다. 선의는 보호하겠다. 누구는 안 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해제 전 유효등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괜찮겠네. 이 사람은 뭐예요? 뭐 묻지 않고 사람 묻지 않고 보호되지 않을까? 모르면 방패. 유효 등기에 연결돼 있다면 뭐가 되고? 그래서 제3자표 아무 말이 없는 거야. 뭐 되기 전에? 해제되기 전.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해제되는 게 아니죠. 아직 아무도 안 붙었는데 해제돼서 무효 등기 되는데 연결된 누구는? 제3자는 누구는 보호받고 나기는 보호가 안 됩니다. 그게 판례 태도. 힘들면 해제 전이든 후든 선의는 보호받는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해제 뭐든 후든 누구는 보호받아. 선의. 네 번째 점은 해제하였지만 소유권 등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까? 유인성. 해제되는 순간 저 등기는 무슨 등기니까? 무효 등기니까 무슨 자로서? 소유자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있죠. 유인성을 뜻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갑의 체불을 이유로 을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자, 해지하는 순간 계약은 소급적 소멸했죠. 근데 을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채무 이행을 구하고 있죠. 그럼 스스로 논리 모순이죠. 지금 모여놓고 해지했으면 계약은 소급적 소급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또 이행 청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귀가 있는 갑이라 할지라도 네가 해지했으니 끝났으니까 이 계약을 뭐 하지 않겠다. 이행하겠다. 거절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48번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다음에 49번 가겠습니다. 49번은 1번만 설명드릴게요. 매수인이 여러 사람일 때 한 사람의 해지권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매수인이 뭐라고요? 여러 사람입니다. 그럼 뭐요? 갑, 을, 병 세 사람이요. 매수인 측이요. 자, 파는 사람은 뭐 여기 정이야. 자, 갑이 해지를 했습니다. 혼자 가져는 안 돼요. 누구도 해야 되고요. 을도 하셔야 되고 누구도.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하죠. 전원 으로부터 뭐한다? 행사할 것.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정측에서 해제를 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한테 하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도 해야 될까요? 갑한테도 하셔야 되고 누구한테? 을한테도 하셔야 되고 누구한테? 이게 뭐죠? 네. 전원에 뭐였어요? 대해서 뭐 할 것? 행사할 것. 그래서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무슨 성? 나눌 수 없습니다. 다음, 수인 중 한 사람의 해제권이 만약에 뭐가 되면, 소멸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의 해제권도 뭐한다? 같이 소멸한다. 아셨어요? 그래서 불가분성은 행사와 소멸에서 나타난다는 거,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한 사람의 해제권을 뭐 하게 되면, 포기하면 다른 사람의 해제권도 뭐 하는 거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해제권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밑에 547조 조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사람인 경우 계약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행사해야 되고 또는 전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항, 전항의 경우에 해지 권리가 1인에 대해서 소멸하게 되면 다른 당사자도 뭐한다? 소멸한다는 거. 무슨 성?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 네. 자, 우측에 이제 51번 가겠습니다. 해제권하고 무슨 권? 취소권. 네. 뭐 봅시다 여기. 자, 1편 총칙. 1편 총칙. 취소는 이렇게 돼 있죠. 뭐의 취소일까요? 뭐의 취소일까요? 법률행위 취소가 돼 있고요. 네, 3편 채권의 해제는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계약의 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률행위 취소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뭘까요? 무슨 행위도 있고 할게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모두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다 되니까 뭐예요? 자, 계약의 해제는 자, 이거하고 자, 네, 이거 없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뭐 밖에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죠? 단계합
모든 법률행위 취소고, 해제는 단, 개, 합, 중 계약의 해제일 뿐이야. 적용 범위가 달라요. 결함 있는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 미피피 차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 단독 행위를 해도 뭐 할 수 있고, 미피피 차고 강박 상태에서 계약을 해도 뭐 할 수 있고,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해제는 뭐예요? 단계 합중 계약의 해제죠. 그러니까 적용 범위를 보면 1번 지문은 왜 틀렸어요? 51번에 1번 모든 법률행위 인정된다. 이거는 어디는 맞아도, 취소는 맞아도 해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제목을 잘 보면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법률행위 이 세트 명칭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렇게 써야 돼. 단독행위 점 계약 점 합동행위의 취소. 그렇게 적어야 돼. 그럼 제목이 예뻐 안 예뻐? 아니 제목이 단독행위 계약 글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세트 명칭으로 뭘 잡아 놓은 거야. 이게 전부 다 세트 명칭이에요. 여러분들이 버거킹 또는 맥도날드 가가지고 만약에 세트 명칭이 없고 오직 단품으로만 주문하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장사 다 해요. 할아버지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느 게 맛있어? 그거 고르다가 시간 다 가잖아요. 세트 명칭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합의 세트 명칭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어디는 해당해도 취소는 맞아도 계약은 해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죠. 두 번째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아까 했잖아요. 해제는 무슨 해제도 있고 약정 해제도 있잖아요. 근데 취소는 법정 취소만 있지 특약정한 취소는 인정하잖아요. 안 해요. 특약정한 해제는 뭐가 있을까요? 신축증 건물사 할 때 말일까지 인도 못하면 이 계약 안 할 거야. 그게 무슨 해제예요 그게? 특약정한 해제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번은 어디는 맞아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어디예요? 취소는 돼도 해제는 모두 있으니까 약정했으니까 틀렸다 그 얘기예요. 51번 같은 문제를 자꾸 읽어야지 이게 비교가 되면 이제 슬슬 다른 것도 보여요. 세 번째는 권리 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가 발생한다. 정답이네. 해제, 취소, 말을 해야 끝날 거 아니에요. 정답 몇 번? 3번. 형성권이니까 말을 해야 형성되겠죠. 자, 네 번째 거 볼게요. 권리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 의무 범위는 반환 의무자 선의악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어딜까요? 아까 했잖아요. 법정. 취소는 아까 부당이득에서 끝나서 선의악의를 구별한다고 그랬잖아요. 4번은 취소 얘기야. 아까 해제과 원상회복은 뭐죠? 주고받으면 원하는 거니까 뭐 묻잖아 이거는. 4번은 취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 없습니까? 아니 취소 포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게 뭐야? 멋있게 편한 말이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 있잖아요. 취소 포기할 수 있잖아요. 단 언제 해야 돼요? 결함 있는 상태, 결함 없는 상태, 결함 없는 상태. 그래서 뭐죠? 취소 원인 소멸된 후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 포기할 수 있잖아요. 해제 포기도 할 수 있지. 뭐 없어 다 있지. 그래서 5번 질문 틀렸죠. 네, 두 가지 비교하면 돼요. 네, 밑에 52번 봅시다. 취소 해제는 소급표 각자 있어요 없어요? 취소도 처음부터 끝나는 거고 해제도 처음부터 끝나는 거죠. 두 번째, 취소권은 형성권이고 해제는 청구권이다.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둘 다 무슨 권? 형성권은 소멸시효일까요? 제척기간일까요?
세 번째, 취소는 모든 법률에서 인정되고 해제는 계약에만 인정된다.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취소와 계약의 해제죠, 제목이. 그렇죠? 네 번째 점은 취소권은 법률 규정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죠. 약정 취소는 없었죠. 근데 무슨 권은? 해제권은 특약에 있어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약정도 가능하겠죠. 다섯, 취소는 부당이득하는 의무가 생길 뿐 해제는 무슨 의무가 생긴다? 맞죠? 부당이득은 선의 악의를 구별해야 돼. 거기서 끝나니까. 근데 원상회복은 구별할 필요가 없어. 밑에 뭐가 있으니까. 손해배상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들어봅시다.